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 국민혁명당 천만 당원 조직을 위한 실시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그 예. 화천대유라는 예. 이상한 회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한데 예,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전방위로 이 로비했다는 이런 사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우선 뭐 오늘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갔는데 예. 이재명 쪽이 오히려 국민의- 곽상도 의원 예. 이 고발하는 이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야. 야, 몸통이 본인들이면서 몸통이 깃털을 고발하는 예. 이런 사태를 저희들이 보면서 야, 이 개그 콘서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예.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서 확인하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건데 저희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이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혁명당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고발했어요. 예, 업무상 배임 그리고 그리고 특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및 직무죄로 저희들이 고발장을 해서요 대검에 이미 접수를 했어요. 예. 자기들이 몸통이라는 걸 저희들은 확인하고 예. 이미 접수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오히려 보시면 업무상 배임 특가법 위반, 뇌물수수, 그다음에 직무로 대검찰청에 지난주 금요일날 접수시켰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곽상도 의원을 뭐 뇌물죄로 고발했다는 얘기를 우리에 앞서서 예.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야, 참 겁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유튜버 기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몸통인데 깃털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검찰도 난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천대유 사건은 한 29만 평, 예. 29만 평 되는 이제 성남시 노른자 땅 이 대장동이라는 이 동네에서 1조 1,500억 상당의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53배 예. 수익을 원래는 LH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거를 예. 민관 합동개발로 했습니다. 예. 압박을 넣어서 성남시가 이 공영개발을 했으면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이 개발 이익을 공영 개발로 하면 이게 전부 다 성남시로 돌아갑니다. 예.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나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남시는 얼마 안 가져가고. 이 예. 개발 이익이 사인들에게 전부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성남시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 예. 성남시장이었죠. 그죠. 예. 업무상 배임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돌아갈 개발이익 환수를 이제 민관 합동 개발 형식으로 해서 사인들에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과연 뭐 지금 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퇴직금을 퇴직금 줬다는 50억. 이유로 야. 뭐 곽상도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하면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예. 민관 합동 개발을 하면서 이 경기 동부 연합 예. 이쪽 계통의 사람들에게 이게 뭐 이익들이 뭐 돌아가지 않나 이런 보도를 하는 예. 유튜버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여튼 이게 개인들에게 돌아가는데 이게 과연 성남시장이 어떤 이런 수수 없이 이재명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한 푼 없이 본인이 그렇게 일반 사인들에게 예. 해줬다? 우리 그 성 부위원장님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은 예. 저기 그 자기 예. 이 선거법 무죄를 해준 권순일 대법관이
여기서 뭐 돈을 얼마 맞습니다. 받아간 거 아니면 2020년 7월 16일 날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이 예. 무죄 판결을 해주죠. 하고 나서 공교롭게 예.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1년에 2억 예. 받았다는 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도 뇌물이죠. 예, 뭐 돈은 사후수배죄로 아니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권순일 대법관도 고발해서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예, 재판 거래죠. 오늘 고발 조사 예, 받으셨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디 하여튼 검찰에서요? 예, 검찰에서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럼 받은 놈이 있으면 준 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뇌물죄 혐의로도 해서 저희들이 이재명 지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검찰이 예. 공수처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정한 수사를 하는지 수사를 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검찰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그 특검을 조직해서 예, 특검. 특검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저거는 경제적 운명 공동체 맞습니다. 아닙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뭐 사건 맞습니다. 할 때 보니까 경제적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러는데 아니 그럼 저기 완전히 저는 경제적 운명 공동체네. 맞죠? 예, 저희들이 예. 그 권순일 대법관을 이제 고발하면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고발이나 하면서 경기도지사하고 그 콤마가 하나 빠졌습니다. 예. 점이 하나 빠져버렸어요. 이거 좀 실수를 했는데 점지사님, 아이고. 점을 하나 빼서 참 이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예.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고만 저희들이 했는데 그 콤마를 찍는다는 게 저희가 예. 누락을 해서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에게 누를 끼쳤네.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 국민혁명당은 불의를 행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플래카드를 붙였지만 국민혁명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1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대유, 화천대유하고 천하동인. 그럼 그 뭐야? 밑에 투자자들이 천하동인. 자, 화천대유할 때 대자하고 천하동인할 때 동자를 따면은 천하동인 하면은 대자가 세 번째죠. 천하동 동자가 세 번째죠. 그러면 대동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사회주의 건설하자 그거 아닙니까? 대동사회 여러분 많이 들어와 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화천대유, 천하동인 우리 한국 회사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결국에 이상한 냄새들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름도 희한하게 중국 스타일로 중국 냄새가 많이 나는데 뭐 주역에서 따왔다가 하는데 뭐 좀 그래요. 주역 실력이 상당한지 그거는 이제 검증해봐야 알 건데 과연 수사기관이 국민혁명당이 고발한 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게 아니 제가 그 5.18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 계속 지금 자료를 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희한하게 그쪽에 이렇게 계셨던 엮인 분들이 대동사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농촌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던 경운기는 대동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건 나 들었는데 거기서 대동사회라는 거는 이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전 영상들 아주 오래된 영상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하기 전에 이제 야당 뭐 의원 시절에 연설했던 걸 쭉 보니까는 거기도 동학 농민 운동, 동학 혁명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연설하시면 동학 농민 운동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창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더라고. 나 그게 처음에는 뭐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했는데 그런 연설하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5.18 뭐 그런 것들 일어나고 쭉 하더라고요. 사실 동학 농민 전쟁 때문에 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청일 전쟁에 예. 전쟁터가 돼버리고 조선 왕조가 무너지는 결과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이제 앞으로 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예. 조선이 멸망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었죠. 예, 그죠. 아까 저 어느 분이 저보고 피곤하신가 물어보던데 제가 피곤합니다. 그 자료 그 정말 토할 것 같은 자료들 그 다 봐야 되거든. 사실은 좌파들 영화들, 좌파들 책들 다 봐야 돼요. 걔들이 뭔 생각하려고 하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한 5분만 넘어가도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토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앉아가지고 영화 2시간짜리 보고 있으려면 아유 미치겠어요. 다 봐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곡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런 거 책 보는 게 사기는 싫은데 예.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책값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 그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 피곤합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예. 어떻게 해요? 백전 불태. 예, 불태.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당은 작지만 이념 정당으로서 우리 당 작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예. 당원도 많지. 예, 당원 국민의힘보다 많지. 예. 훨씬 많지. 유료 당원, 진짜 진성 당원으로 치면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예, 예. 국회의원이 좀 없다 이거지.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앉아서 그렇게 분석하고 중국 문제 분석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우리는 다 틀어막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공의 문제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예, 다 저희가 꿰고 있습니다. 처리할 예.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자, PPT 띄워주세요. 한자와 공자는 동이족 문화. 야, 오늘 센 이야기 합니다, 오늘. 중국 애들한테 뒤집어지겠네. 예. 한자하고 공자가 동이족.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 동쪽 오랑캐에서 동이족, 북쪽에 북쪽에 북적, 예, 뭐 남융, 남만, 남만, 서이 뭐 예. 그랬는데 서융 이렇게 예. 부르는데 하여튼 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불렀는데 예. 공자와 한자가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전문가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라고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미국의 학자들, 엘리트들, 그 대학의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이 뭐 뻥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국의 가장 이제 최고의 대학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혁명당은 중국 해체가 당론에 들어 있습니다. 정강 정책에 중국 해체가 들어 있고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자, 고구려의 부활. 국민이 먼저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혁명당 당원이 1,000만 명이 되면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우리 국민이 먼저다 운동에 참가하실 분은 국민혁명당 당원에 가입하십시오. 1544-5556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오프라인 당원 가입 종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TV도 구독 신청을 눌러 주신 다음에 010-6839-9643으로 여러분의 연락처, 이름,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다가 그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를 조금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는 보내드릴게요. 그것만 보셔도 한국 언론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것만 보셔도 이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정통 애국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 국가의 우리가 핵심 국가가 되고 그리고 중국을 해체하고 만주를 수복하고 G2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 그 전국의 대도시를 다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정강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과 부국을 추구하는 건국과 부국을 인정해서 나가는 정당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죠? 국민혁명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들
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그러니까 건국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부국이라는 건 인정할 수도 없는 예,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과 부국을 금기시하는, 그죠? 예, 실제로 금기시하고 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부인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건국과 부국을 인정하는 정당은 우리 국민혁명당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은 그죠? 그죠? 국민혁명당밖에 맞습니다. 없는. 예, 예. 자, 소련은 한때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키운 겁니다. 중국 물건을 연간 540조 원씩 사주면서 640조 원씩 사주면서 키운 건데 중국이 미국한테 무역을 해가지고 한 500조를 남겨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뇌물로 구워 삼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뭐 뇌물로 구워 삼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 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방송했던 대로 그 호주 해밀턴 교수, 예. 해밀턴 교수 말대로 나중에 중국을 비난하려고 했더니 책 출판도 안 해주는 거. 예. 호주 내에서. 그죠?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예.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또 중국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 포커스라든가 파이브 아이즈라든가 쿼드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걷어차는 발언을 하고 왔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이 로비와 중국의 이런 마사지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놀아나는 예. 이런 사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사줬는데 중국이 그 돈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PPT를 보시면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할 때 벌써 야, 대만이 미 국무성의 조종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58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이 미국이 중국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벌써 뭐 70년, 뭐 60몇 년 동안 중국을 키워주면서 속된 말로 자기들이 공격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도 중국산 물건 안 사고 한국산 물건을 640조 원치 사주면서 한국을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북한도 떼가지고 한국에 갖다 붙이고 만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갖다 붙이고 산동반도까지 떼가지고 통일한국에 갖다 붙이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그 힘이 밥상을 걷어차는. 그죠? 친중 친북하면서 이 밥상을 걷어차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이 적자가 미국에 한 500조가 생기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중국 거를 대한민국이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우리가 친미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서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게 되면 결국 중국에 갔던 그 주문 물량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오기 때문에 안미 경중이 아니라 안미 경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이익이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늘 우리가 강의하다시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돈을 세다가 지문이 다 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현금 개수기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대로 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만 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G2 국가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에 통계청 자료에 잡히는 게 110만이고 유학생이 7만이고 그리고 이제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한 15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다 가져가는 거고 집도 다 차지하고 두 채, 세 채 사고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한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청년층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 반중 감정이 70% 정도가 그죠? 되는데도 예, 예, 불구하고 정치인들 중에 반중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우리 국민혁명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단돈 1원도 안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 10일 날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여의도 민주연구원하고 정책 협약을 정책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었고 2009년 11월 3일에는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업무 교류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중국 공산당 하부 기관인 차하얼 학회하고 여의도 연구원하고 국민의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양 정당이 일중대 이중대로 중공의 일중대 이중대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반중 국민들의 반중 여론이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반중 정책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국민혁명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우리 저기 반도체라든지 OLED 패널 뭐 선박 기자재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수출을 차단해 가지고 예. 중국에 가 있는 모든 기업을 한국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늘어나고 그리고 중국인들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전부 대학생들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졸업하기 전에 입도 선매가 다 될 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예. 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그죠. 이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입도 선매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중국인 150만 명만 중국으로 돌려보내도 예. 일자리도 생기고 집도 확 생깁니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PPT를 보시면 지금 영국에서요 고조선 고구려 문화를 세계 5대 문명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이 우리 민족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 한반도와 중국 산동반도 만주에 남아있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국입니다. 영국의 지식인들 학자들이 동이족 출신인 공자 테오포키가 중국인이 아니다. 동이족의 한반도와 중국 산동반도 만주에 남아있는 민족이 동이족이고 저기 지금 직각자하고 콤파스하고 저 직각자를 들고 있는데 저게 이제 테오포키래요. 그리고 이 동이족이 영국이 동이족 주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산동반도의 분리 독립에 관한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영국이 산동반도와 동이족 문제에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 진짜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세계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민족이다. 실제로 이제 그레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1차 대전 전부터 예. 영국은 전 세계를 자기 나라의 이제 식민지로 삼으면서 예. 이 자기 마음대로 이 지도를 재구성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그 경계선이 직선으로 경도 위도로 그어진 걸 볼 수 있을 예. 겁니다. 이게 다 강대국들이 자기들 이제 체스판, 장기판에서 마음껏 세계를 이제 점령해서 나누었던 이런 흔적들인데 그 자대고 그냥 지도 위에다가 예. 자대고 쭉 끄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하고 다른 부분은 그죠. 미국은 이제 영토 점령 야욕 이런 게 없는데 영국은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였으니까 그죠. 저런 이제 영토 식민지를 확장하려는 이런 야욕들이 상당히 강했었고 예.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계속 러시아는 남하 정책, 영국은 이제 식민지를 확장하는 이런 정책들, 러시아 남하를 막는 이게 이제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벌써 이제 산동반도를 영국이 이제 그 아편 전쟁 후에 예. 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1차 그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그 이후에 영국이 산동반도를 아예 장악을 해가지고 이런 국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국기까지 만들고 거기를 아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지금 식민지 국가를 건설했죠. 예, 저기 웨이 하이웨이. 예, 웨이 하이웨이 저기 원항인데 저런 국기도 있고 지금 영국 학계가 산동반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탄생지이자 동이족 문화가 꽃피운 산동반도가 이게 동이족이라고 영국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17세기에 중국에서 이제 공자 사상을 수입을 해갔대요. 그래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충성과 예절을 강조하는 공자 문화가 당시 영국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여기에서 젠틀맨 문화가 나왔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영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줬냐면 그때 예. 당시에 이 동양에는 이 과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과거제는 귀족들과 이제 일반 평민들 간에 평민들이 시험을 통해서 고급 관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죠. 예. 이 부분은 귀족 사회였던 영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국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던 예.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에도 영향을 주었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도 이 공자 문화가 영향을 줬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계몽주의에 불씨를 또 제공했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국토전략 TV라고 해놨는데 이 TV는 여러분 꼭 좀 가서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한국 역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의 반중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채널이 아닌가 하고 추정되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국토전략 TV를 이제 구독하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정말 우리가 기존의 세계사와 국사를 통해서 접하지 못한 정보들이 저기 그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이런 정보들이 많은데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참조할 만한 TV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쭉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강대국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국 언론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왕창 쏟아져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는 엘리베스 여왕이 김정은이한테 북한 김정은이한테 뭐 최근에 편지를 보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거는 언론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언론에도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저기 하여튼 영상미라든지 뭐 관점, 깊이, 수준 뭐 이런 거 쭉 보면은 이거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영국에서 유행한 공자 사상이 유럽 근대화의 불씨를 제공했다. 저런 내용을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신분제 철폐, 에티켓 문화 등 유럽 문화에 급속도로 보급되는 데 기여를 했다. 공자 동의족설에 학계에 이견이 없는 정설로 돼가고 있다. 공자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라는 동이족. 거예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 산동반도의 동이족은 중국인과 다른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도 나왔는데 영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신장, 이제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이 동이족의 신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제 만주부터 대한민국, 그다음에 산동반도에 있는 민족들이 대한민국 만주 이쪽 동이족들은 키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생김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족과 다른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저 TV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가 동이족 한민족과 언어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한다는 연구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저런 거는 우리나라도 안 하는데 영국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하버드가 최고고 영국에서는 캠브리지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왜 저런 연구를 하냐? 상승하는 동아시아에 편승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영국이 지금 탈아입구 유럽에서 탈출하여 아시아에 진입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탈아입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를 이탈해서 나아가서 유럽으로 편입되자 이런 주장을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반대대로 탈구 이바 이제는 영국이 탈구 서구 유럽을 탈출해서 아시아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나라로 이 아시아 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피보트 아시아, 피보트 아시아라는 그런 전략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최근에 영국과 미국이 호주에다가 핵 잠수함 만드는 기술을 뭐 통째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프랑스가 뭐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등에 칼을 꽂았다고 우리 지금 뭐 동맹끼리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는 사실 유럽의 짱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좀 그렇습니다. 등에 칼을 꽂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유럽의 짱깨라는 이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프랑스 애들이
이 무기를 팔면은 적성국 이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그럼 양쪽에 다 무기를 팔아요. 하여튼 그런 짓을 많이 예, 했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성국 간에 양쪽에 팔지는 않는데 프랑스는 예. 최근에 그 그리스에 이 라팔 전투기 예.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전투기를 판 다음에 최근에 또 터키. 터키에 그리스하고 터키는 굉장히 앙숙입니다. 우리 예. 한일 간에 이제 뭐 이런 감정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리스하고 터키가 앙숙인데 터키에 또 라팔 전투기를 팔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반미 전선 유럽에서 반미 전선을 이끄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프랑스고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별개의 입장을 미국과 다른 입장을 계속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 왔는데 예. 이번에 영국과 미국이 예. 호주가 프랑스와 77조 원 상당의 이제 기존 디젤 잠수함 12척이죠. 예. 12척을 제작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호주로 하여금 파기하게 하고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전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호주가 그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영국의 마지막 식민지가 산동반도 웨이하이 중심으로 이랬는데 지금 영국이 하여튼 산동반도에 이게 관심이 많은데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산동반도를 어떻게 국경선을 끌 거냐. 저기 하천이 있는데 하천으로 분절해가지고 방어와 국경선을 만들기에 용이한 지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경선을 어떻게 끌 건가 벌써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벌써 저런 그 리퍼블릭 오브 웨이하이 해가지고 저런 뭐 깃발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독립국가가 되려면은 민족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홍콩, 대만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계속 독립적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은 이 공자 한국인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 중국인들하고 영미권 네티즌들은 지금 공자는 동이족이다. 뭐 산동반도가 공자가 살았던 산동반도가 동이족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중국에는 무슨 소리 하냐. 다 중국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길 수가 없지. 그리고 또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동이족이 독립국가를 설립했다는 아젠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동반도가 이제 중국과 분리돼서 예. 동이족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산동반도에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동이족이 창출한 문화인데 왜 독립국가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영국에서 나온다. 영국하고 미국에서. 산동반도에 독립국가 생길 경우 한반도 지정학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저 이야기가 뭐냐면 예. 산동반도를 떼가지고 저기가 인구가 한 2천만 명이 돼요. 그러면 저걸 통째로 영국이 통치를 하기가 버거워요. 실제로 그 산동반도가 이렇게 이제 동이족의 독립된 공화국이라든가 나라가 설립되면 이 한반도의 안정이 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예.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해로를 가지고 침략할 때는 저 그죠. 산동반도에서 출발했어요. 예. 대부분 했죠. 당나라 군대가 그죠. 출항할 때도 바로 저 산동반도에서 산동반도, 출항. 왜냐하면 가장 가까우니까. 그죠. 산동반도를 이제 침략 거점으로 삼았었는데 저기에 동이족 국가가 건설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제 그 안전이 예. 보장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산동반도 관련 백제 요소 경략설이 급부상한대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야 그런 거 없다 하고 저기 그 아직까지도 좀 식민사학자들 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영국하고 미국에서 백제가 요동 요소를 경략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에 요동 요소 산동 지방을 한민족이 지배했었다고 이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동반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구려가 예, 지배했었기 때문에 요동반도에 대해서 한민족이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요서 지방 지금 산동반도 쪽이죠. 예. 요쪽까지 우리 백제가 지배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중국 역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영국 학자, 미국 학자가 야 중국 역사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 만주는 뭐 동이족
거 아니냐. 너희 나라 역사책에 이래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야, 공자가 여기 역사책에 보니까 뭐 구당서나 신당서나 뭐 이런 역사책을 보니까는 야 공자가 은나라 사람이네. 이런 은나라가 동이족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기 뭐예요? 몽골, 투르키스탄, 뭐 티베트 저 뭡니까 만주리아 저렇게 쪼개가지고 떼내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광동성 이하 저쪽도 예. 마찬가지로 중국 그 중원과는 별개의 언어, 광동어가 다릅니다. 예. 이 만다린 언어와 광동어는 달라요. 물론 이제 한자를 쓰지만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해권까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르게 이제 분할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 고 변호사님 법률만 아신다고 알았는데 역사도 완벽하시네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상훈 부위원장님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배워서 그런 거고요. 우리 성 위원장님한테 제가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 말씀. 예. 그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자료를 봐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부대표님께서 고영일 부대표님께서 기본적인 지식이 또 이 백그라운드가 이게 해박하시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또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혁명당은 어떻게든 간에 이 한민족의 이 부활 고토 회복을 할 수 있는 미국하고 손잡고 영국하고 손잡고 고토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왜 맞습니다. 당의 최고 간부들이 그 역사를 빠삭하게 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 정세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삭하게 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한말에 우리가 대륙 세력 러시아와 손잡으면서 예. 러시아와 중국 쪽에 기울이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서구 해양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그죠, 예. 해양 세력과 연합했던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해양 세력, 서구 해양 세력과 연합하는 게 결국 대한민국이 지투 국가로 나가는 이런 지름길이 되는 국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영국이 그 일본한테 영일 동맹 맺기 전에 조선한테 엄청나게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 조선의 신식 군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아간파천 피난을 가면서 영국이 야 이거 조선 안 되겠다. 러시아 막으려면 일본을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영일 동맹을 맺었는데 일본이 영일 동맹을 깨고 이 아시아에 있었던 영국의 식민지를 공격을 했죠. 그때 당시 이제 아관 파천할 때도 이제 그 외교 고문 예.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있었죠. 멜렌도르프. 멜렌도르프가 이 러시아 세력이 극동 지방에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러시아에 붙게 만든 겁니다. 참 우리가 국제 정세에 어둡다 보니까 결국은 예. 대륙 세력에 붙어서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당한 거죠.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뭐 대선 토론 쭉 하시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국제 정세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 근현대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건국과 부국 정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대사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은 또 감옥 가고 나라 쪼개지고 중국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자, PPT를 보시죠. 그래서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 원짜리 당원 1,000만 명 되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지금 많이 분리 독립 움직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지금 이게 구소련 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1988년에 서울에서 88 서울 올림픽 하고 나가지고 동구권들이 야 미국에 붙어야지 먹고 사는구나 해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 똑같은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의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영국에서 고구려 유민 그 당나라 때 그 저 산동반도에 제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가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세운 나라라고 그렇게 영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고구려 왕국 이정기의 평로지청 해가지고 저기 한 방송이 한 20년 전 방송인데 저런 방송을 이 국토전략 TV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했는지를 참 놀랍다는 거죠. 그 KBS에서 20년 전에 한 방송을 영국에서 이런 거를 찾아내서 이 자기들 그 자료로 내놨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 이정기 장군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러 KBS에서 그 취재를 하러 가니까 그 중국의 학자가 언젠가는 당신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 이정기는 바로 당신들의 선조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 고구려 유민 장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정기는 한국 사람이다. 고구려인이다. 당나라 때 청주에서 절도사를 지냈다. 그가 다스렸던 평로지청은 당의 영토 내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왕국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형식상으로는 당 조정에 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독립왕국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저 때는 저렇게 양심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저 학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학자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중국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편하면서 진실을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유리한 역사를 다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제 나라의 이정기를 무너뜨리러 공격하러 들어간 부대 중에 그 장수 중에 한 명이 장보고가 있더라고. 장보고가 이정기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저기를 차지해가지고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를 세우고 저기서 저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바다를 타고 무역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해진이 우리는 완도라고 알고 있는데 완도라기보다는 완도는 뭐 오며 가며 뭐 보급하는 그 정도는 뭐 됐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장보고의 핵심 세력은 저 산동반도 이정기를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다 취했는데 그 세력을 알고 보니까는 백제 유민들이고 고구려 유민들이고 그러니까 신라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는 바로 그러니까 통합이 쉬웠던 거죠. 같은 언어. 그죠? 같은 언어고 같은 언어를 문화가 같으니까. 썼고 또 제 나라를 침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했던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거길 가서 점령하는 게 쉬웠죠. 그러니까 그 저기 장보고나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그 고위 관리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는데 옛날에 당나라 애들하고 이 신라 애들하고 이 신라의 버풍왕 때 보니까 모씨들이 이 대륙에서 모씨들이 넘어와가지고 조정을 장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풍왕 이름이 어렸을 때는 뭐 김머식이었는데 나중에 되고 나가서 성을 모씨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모죽지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선비족도 고조선의 후손이거든. 선비할 때 선자가 고조선 할 때 선자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선비 이쪽 애들이 말이 다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 다 동이족이야. 하시면 됩니다. 자, 산동반도가 한국인과 관련성 깊은 사실을 중국 학자들 모두 아는 사실이다. 얘기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만 이 국제정치 학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라는 저 책에서 2030년 이전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통일 한국의 영향권으로 만주 지역이 빨려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제 정세에 대한 앞으로 100년 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질 겁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저 책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본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미국의 우주 정책, 달과 관련된 아르테미스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인 이유들이 그죠? 이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완전히 지금 아웃이 돼버린 게 일본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번 도쿄 올림픽 하면서 올림픽에서 굉장한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개막식에서는 이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 또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대학살 당한 그거를 미화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뭡니까 준비하다가 개막식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들켜서 그죠. 난리가 돼서 그 담당자가 잘렸죠. 문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폐막식에는 미국한테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았잖아요, 일본이. 그거를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폐막식에다가 퍼포먼스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일 동맹 맺었다가 영국 뒤통수 쳤지. 미일 동맹 맺었다가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미국 군인들 죽었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야 일본 버려 안 되겠다. 그 유태인까지 한국 키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자 PPT를 넘겨주세요. PPT를 띄워주세요. 이게 왜 안 먹지? 자 미국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2021 중국 민주화 포럼 이야기를 하면서 저 학자들이 뒤에 지도가 동북 삼성이 한반도하고 같은 색깔로 돼 있고 저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태극기가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한반도의 영토를 저렇게 예. 그려놨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트 쿼라라는 게 있는데 저기서 중국 산동반도는 원래 한국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인종적으로 유전자 이런 걸 키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동북 삼성 저기 산동반도 이 한반도가 같은 민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키를 보니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덕일이라고 역사학자분이 계신데 공자학교와 동의적 후에 했는데 문화대혁명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극기봉래, 그러니까 극기봉래가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걸 버리고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로서 모든 거를 화합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노예 제도를 복귀시키려는 반동 사상이 돼가지고 공자 사당이고 공자 무덤도 파헤치고 제가 공자 그 묘소까지 갔는데 그 묘비를 갖다 칼로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놓은 거를 시멘트를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갖다 버려놓고는 이제는 전 세계 스파이 기관을 공자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공자 학원을 돌리니까 만드는데 정작 이제 문화혁명 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앴던. 그리고 공자는 알고 전례가 보니까는 있죠. 공자왈 나는 은나라 동이족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덕일 이 학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즉 중국의 책이 있습니다. 낙빈기 선생이 쓴 책인데 근문신고란 책인데 아니 내가 저것도 봤어요. 봤는데 되게 비파형 동감 아닌가요? 예. 저런 칼에서 예. 저기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한 4,000원 한 400년 500년 전에 칼하고 저런 제기인데 저런 글자를 어떻게 읽을 건가 그거를 설명하는 게 근문신고인데 저기 보면은 제가 아는 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게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저게 누에 잠자래. 누에 잠자. 누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마디가 있고. 근데 우리가 양잠할 때 저 누에 아닙니까? 누에 꽃으로 저 실 뽑는 거. 그 왜 야 저게 누에 잠자예요? 하니까 누에가 그 뽕잎을 먹고 매일 그 매 시간 자기 때문에 그걸 누에 잠자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거를 그 하시는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고대 저기 상형 문자를 형성할 때 근문신고를 볼 때 그 낙빈기란 선생이 다 알았는데 2%를 이해를 못했다. 2% 뭐냐면 한국 문화하고 한국 말을 모르니까 누에 잠자 누에가 고추를 먹고 뽕잎을 먹고 하루 종일 자기 때문에 누에 잠자라고 했다. 이 말을 모르니까 누에 잠자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특히 경상도의 문화나 그 말을 모르면은 이 상형 문자는 해석이 불가능하답니다. 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님이 중국 대학자 임어당을 만나가지고 농담으로 귀국이 만든 한자 때문에 그 어려운 글자 배우느라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딱 정색을 하며 아니 한자를 동이족인 당신들 조상이 만들었는데 문교부 장관 당신이 그거를 진짜로 모른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맞는 얘기가 우리가 이 그 갑골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형 문자가 갑골문에 갑골문이라고 해서 거북이 등 껍질에 저게 적혀 있는데 갑골문에 한국 학자가 접근하는 거를 중국이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면 결국은 이 동이족이 만든 한자라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예. 이걸 원천 차단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그 갑골문에 이제 접근이 허용됐다가 현재는 동북공정하면서 예. 전혀 이제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자가 동부가 삼국 공통 글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라는 사이트를 가서 요 유튜브 채널에 가서 꼭 보십시오. 우리 한자와 뭐 808 뭐 저런 뭐 책이 있는데 이 고대사 책을 보면 한자가 많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아주 그림하고 지도하고 잘 알기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국이 자기들 나라 역사 이야기할 때 하은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나라의 그 국호가 정식 국호는 상나라예요. 상. 근데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어 가지고 은허. 그래 가지고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은나라의 무덤을 딱 파니까는 거북이 뼈딱지에다가 등뼈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점칠 때 뭐 이런 거 저런 걸 써놨는데 그게 한자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골 문자. 그런데 상나라가 망해가지고 망한 유민들이 동북 쪽으로 그러니까 상나라는 고조선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상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상나라가 망하면서 동북 쪽으로 올라가서 기자조선을 만들고 나중에 기자조선이 무너지고 낭낭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반도 들어오고 저기 경상도 쪽으로 갔고 그리고 상나라가 망하면서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진시황의 진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진나라가 다 통일을 하고 분서갱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분서갱유를 한 게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파묻어 죽이고 한 게 그게 분서갱유인데 왜 했는가? 알고 보니까는 한나라 이 화족의 문명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이족 문자가 그러니까 진시황도 동이족이란 거예요. 그 동이족이 만든 문자가 중국 대륙 전체에 퍼지고 상나라가 망하고 상나라의 달력이나 문화를 이어받은 게 그게 부여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고 자 동의할 때 저 이자가 오랑캐 이자인데 오랑캐 이자를 보면은 큰데 활궁 저래 가지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큰데에 구부러질 궁자래. 저기 구부러질 궁자래. 그래서 동쪽에 사는 예절 바른 큰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인도 저렇게 엎드려 절하고 고구려인도 엎드려 절하고 신라인도 엎드려 절하고 뭐 조선인, 한국인, 일본까지 이 엎드려 절하는 건 다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광자는 저기 빛나는 금관 저기 국립공주박물관에 저렇게 돌로 된 저게 있는지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글자를 보니까 사람이 저기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로 나라를 이루다 그게 이룰 성자인데 상나라의 왕 탕왕이 저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성탕이래요. 성탕 이름이. 그리고 저기 점을 치던 게 상나라에서 거북점 치던 저게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거북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조상 조자 할 때 저 네모난 게 옛날에 고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저기 김해박물관에 있는데 그 우리나라 이 문화를 모르고 한국말을 모르면은 이 각골문 초기 문자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창균 박사님이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자시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가 인정한 한자 음운학의 세계 최고의 학자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각골문에서 이 너무나도 한국적이다. 각골문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면 안 된다. 그 각골문은 중국인에 의해 중국어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에 의해 한국어와 결합했던 문자라는 생각을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이거 믿는다.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가 이제 중국말로 떼시자를 적어놓고 쉬 이렇게 읽는데 옛날에는 저게 적으로 해요. 적 시자를 읽는 거. 그러니까 어릴 적, 뭐뭐 할 적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왕자를 적어놓고 우리 중국어는 왕 이래 읽는데 옛날 말로 간이는 마리간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우리 저 즐거울 낙자를 적어놓고 간이 이제 나중에 그 몽고로 가면 칸이 되는 거예요. 칸이 되는 거죠. 예. 뭐 저 중국말로 왜 뭐 이렇게 읽는데 고대에는 저거를 가락 이래 노래 한 가락 해봐라. 그러니까 이 저기 세조자인데 저거 닭이라 읽었대요. 우린 제주도 말로 저기 아리아 발음에서 독. 예, 예. 그러니까 고대에는 독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독새끼 하면 병아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닭새끼. 예. 네. 그러니까 뭐 저기
벼화자 적어놓고 중국말로 허 이랬는데 저거는 고대에는 싹으로 읽었다. 싹.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면은 이 동이족 그러니까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하은주 다 동이족 계열이고 저 남북족 수당 저건 선비족인데 선비족이 뭐예요? 고조선이고 쭉 내려오는데 뭐 금원 명청 내려오는데 그 이 한족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할 때 선자고 선비족 할 때 선자가 같다. 이 뭐 고조선은 저기 몽골 이쪽에서 이제 뭐 기원을 했다는 겁니다. 선비족이 기원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몽골 침략기에 원나라 초창기에는 9,347만 명이었는데 원나라 끝날 때 보니까 887만 명으로 인구의 91%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여진족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인구의 86%가 사라졌는데 1억에서 1,400만으로 완전히 그냥 제노사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이란 것은 위대한 중화민족, 위대한 한족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실제로 중국 국민들의 90% 이상은 한족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직업 때문에 그렇게 등재돼 있고 실제로 위대한 중화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 뭐 쭉 보면은 나중에 DNA 검사해 보면은 다 저기가 저기 동이족 계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요 뒤에 나오는데 뭐 오늘은 요 정도 하는데 그 유전학적으로 보니까는 DNA로 보니까는 지금 북방 기마민족이 저기 중국을 대륙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옛날 앙소 문명 가졌던 만들었던 그 DNA는 남방에서 조금 나오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중국인의 거의 90% 이상이 동이족 계열인데 한족으로 잘못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또 내지는 이제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 역사가 서양에서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의 그 견해는 다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는 한족이 9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허구라는 겁니다. 예. 이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중국은 뭐 높은 산봉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야, 네 이름 써봐라 해놓고 야, 그거 동이족 문자 아니냐 이러면 그 한 방에 끝나는. 그리고 맞습니다. 예. 왕이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야, 왕이 네 관상을 보니까 동이족이야. 가서 DNA 검사 한번 받아봐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만주까지 예. 우리가 지투국가 그러니까 1,000만 당원이 조직되면 대한민국은 예.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문제도 해결해서 만주까지 그리고 산동반도까지 예.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제 완성하는 예. 그 지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예, 변호사는 한자를 많이 하시니까는 야,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한자를 이제 과거에는 이제 법전이 예.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단어들이 한자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법전도 전부 다 이제 예. 한글화가 되고 최근에 이제 한자를 쓰려고 하니까 안 쓰니까 예. 이게 잘 적혀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이걸 뭐 이런 얘기하면 한글 전용이라는 게 결국은 예.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좀 안 좋은 거 그죠. 같아요. 예. 자, 우리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